최근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레이 달리오가 엄청난 경고를 날렸습니다. 세계 질서가 공식적으로 무너졌다 라는 제목의 포스트를 올렸는데 이 글이 X에서 순식간에 수천만 뷰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 달리오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미넨 안보회의에서 주요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선언했습니다. 1945년 이후 만들어진 포스트 전쟁 세계 질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수십 년간 유지된 세계 질서가 사라졌다. 이제 강대국 정치의 시대다. 자유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다. 라고 했고,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은 유럽의 기존 안보 구조가 무너졌다.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구세계는 끝났다. 새로운 지정학 시대가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넨 안보보고서 2026의 제목이 파괴 아래라는 것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상황을 자신의 책 원칙 중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다루는 원칙에서 설명한 큰 사이클의 스테이지 6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달리오가 말하는 스테이지 6가 뭔지,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가 어떻게 왔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특히 2차 세계대전 사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비트코인, 금 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달리오의 큰 사이클을 간단히 이해해 볼게요. 그는 500년 넘는 역사, 중국 왕조, 유럽 제국 등을 분석해서 모든 제국, 국가 세계 질서가 비슷한 사이클을 따른다고 봅니다. 내부 질서, 국내와 외부 질서, 국제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국제 쪽은 순수한 힘의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국내처럼 법, 경찰, 법원, 처벌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유엔 같은 국제기구도 결국 강대국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정글의 법칙에 가깝다고 달리오는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 간 싸움은 5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무역경제 전쟁, 관세, 수출입 제한. 둘째, 기술 전쟁, 기술 공유 혹은 국가 안보 보호. 셋째, 자본 전쟁, 제재, 자본시장 접근 차단. 넷째, 지정학 전쟁, 영토 동맹 다툼, 협상. 다섯째, 군사 전쟁, 실제 총격전. 대부분은 처음 4가지 비군사적 전쟁으로 시작해서 점점 군사 충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달리오는 지금 우리가 스테이지 6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규칙이 없고 힘이 곧 정의이자 강대국 간 충돌이 벌어지는 큰 무질서의 단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만 봐도 1500년 이후 100년 주기로 큰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평화 번영 기간, 르네상스, 계몽주의, 산업혁명 등이 길게 가다가 대규모 전쟁,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와 현재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달리오는 강조합니다. 1929년 대공황에 이어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극심한 내부 갈등과 부의 불평등이 만연하게 됐고, 포퓰리즘, 독재, 국수주의, 군국주의 리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파시즘, 소련, 중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득세했죠. 독일 히틀러 사례를 보죠. 1933년 집권 후 실업률 25%에서 1938년 0%를 달성했고 1인당 소득 22% 상승, 주식 70% 랠리를 달성했습니다. 악명 높은 히틀러가 국가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다 준 걸까요? 아닙니다.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 국채 강제 매입, 중앙은행 화폐 발행, 부채의 화폐화 등의 정책들을 감행해서 순식간에 자금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원 확보를 위한 군사 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황으로 수출 50% 폭락, 근본이제 포기, 엔화 폭락, 만주 침공, 중국 아시아 확장과 같은 경제정책 및 군사정책을 도모했습니다. 미국은 스무트올리 관세법으로 보호무역을 감행했고 글로벌 무역 붕괴를 가속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전쟁, 자본전쟁, 군사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939년 폴란드 침공,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세계 질서는 깨지고 본격적인 전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전쟁 중에 정부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게 됩니다. 생산할 수 있는 품목부터 배급되는 양, 가격, 임금, 자본의 이동까지 정부가 직접 결정합니다. 전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부채를 발행하고 화폐를 인쇄하며 국제거래에서는 신용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나 물물교환 같은 비신용화폐가 중심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승전 가능성에 따라 극단적으로 변동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주식은 전쟁 초기에 영토 확장으로 상승했지만 패배 후 시장이 폐쇄되고 자산 가치가 거의 소멸했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은 연합군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달리오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쟁은 거의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쟁을 피해야 하며 피할 수 없을 때는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면 먼저 윈윈 협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자신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유리한 거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힘을 가지되 그 힘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강제나 괴롭힘보다는 신뢰와 관대함 같은 소프트 파워가 더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훨씬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쇠퇴하고 있다면 빨리 협상하거나 싸워서 결판을 내는 것이 유리하고 힘이 상승 중이라면 시간을 끌며 나중에 더 강하게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팔고 금을 사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돈을 찍고 부채를 디폴트하게 만들어 화폐와 채권의 가치를 급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리오의 스테이지 6 경고 아래에서 각 자산 클래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지 역사적 패턴과 그의 발언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자산입니다. 달리오는 직설적으로 모든 채권을 팔고 금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전쟁, 자본 통제, 화폐 신뢰 붕괴 같은 상황에서 금은 기본 화폐 역할을 합니다. 과거 전쟁 기간 동안 금은 실질 구매력을 지켰고 최근에도 금이 최고 성과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금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통제 밖의 하드 에셋으로 자산 동결이나 제재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나 기술 전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로 보완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권은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달리오는 모든 채권을 팔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찍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제재나 신뢰 붕괴 시 동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국채는 피하고 단기 채권이나 인플레이션 연동형 채권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식은 양극단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산, AI, 자원 관련 주식이나 비미국 중심 주식은 전쟁이나 기술 경쟁에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업 이익 급감, 자본 유출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최근에도 미국 주식이 금이나 비미국 주식에 크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테니 방어적 섹터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중립에서 약간 부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지역과 유형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실물 자산이라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있지만 금리 폭등, 유동성 급감, 심지어 징발 리스크가 있습니다. 본인 거주용이나 농지, 자원과 연계된 부동산은 비교적 괜찮지만 상업용, 해외 투자용, 투기성 부동산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달리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대국은 결국 쇠퇴하지만 생산성을 유지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하며 주요 경쟁자와 윈윈 관계를 지속하면 수백 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245년째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테이지 6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 구매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기술, 지식, 인맥 같은 비금융 자산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끝으로 채널 주인장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민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보다 보관 관리가 용이합니다. 유사시에 채권, 주식, 부동산의 매도 흐름이 나올 텐데 일부만 흡수하더라도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더 큰 상승폭을 가지게 될 겁니다. 수량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금보다 시총이 30배 이상 적으니까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